다음 질문 드릴게요. 뉴미디어에 출연, 뭐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출연과 함께 날이 가면 갈수록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설자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합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탈포터 전략을 지금처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뉴미디어 시대에 다매체, 다플랫폼 전략에서 연합뉴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연합뉴스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에서 1년간 퇴출당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탈포털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SNS 같은 전형적인 그런 다른 타 언론사도 할 수 있는 뉴미디어 전략도 있지만 연합뉴스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독자 친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연합뉴스의 뉴미디어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땐 B+ 내지 A 답변을 받으실 것 같은데 탈포털 좋았는데 조금은 답안 전체가 아마 이렇게 똑같이 답변하는 다른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조금은 섹시하고 매력적인 부분은 없죠. 근데 중간에 그 불미스러운 퇴출 언급을 해주시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떤 잠재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플로우상 딱 적합한 소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연합뉴스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연 연합뉴스가 물을까? 네, 궁금한데 그래서 준비는 해가야겠죠. 준비는 해가야 되는데 저도 질문을 드릴 건데 오히려 근데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뭐 답변 뻔한데 다들 뭐 연합뉴스 면접 보러 와가지고 연합뉴스가 잘못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뻔한데 근데 어쨌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찍고 넘어가주면 좋고 그리고 지금 탈포털을 통해서 유튜브, SNS를 넘어서 어떤 통신사로 독자 친화적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내가 뉴스 플랫폼 만든다고 해서 네. 그냥 그죠. 생각한 걸 말했는데 아니면은 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연합뉴스가 팩트체크 팀이 네네네네. 있는데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보면은 스토리 기능에 네네. 매일매일 사건 이슈를 5개 정도 이렇게 아웃링크 형식으로 스토리 게시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아웃링크 말고 약간 더 스토리에 공 들여서 연합뉴스가 포털 퇴출로 잃은 그런 트래픽을 얻는데 네. 아웃링크 말고 그런 네. 인링크. 근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연합뉴스가 지금 사실 저도 그러니까 본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 내 친구들 아니면 내 지인들 왜냐면은 실제로 연합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어플을 제가 다운받아 놨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연합뉴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정보를 얻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선을 한 줄 냈다.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데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뭔가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반짝반짝하게 연합뉴스 어플 전 국민이 다운받게 하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가장 빠른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빅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빅데이터 싸움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무료잖아요. 근데 전 국민의 어떤 채팅 메신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어플을 다운받는 게 그만큼 연합뉴스의 어떤 영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만약에 전 국민이 어필을 다운받았고 그게 전 국민 핸드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각종 정보들을 기사들을 던질 수 있죠. 그렇게 꼭 뭐 속보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에 오늘의 정리 이래서 던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죠? 푸시 알림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연합뉴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앱의 어떤 효율화 방안을 저는 활성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실제로 이건 적시성 있는 이슈예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퇴출이 당하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플랫폼이란 건 사람이 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끌어들이려면 유인이 있어야 돼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합뉴스 그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어플의 활용성을 좀 활용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사실. 연합뉴스 어플 뭐 몇 명이나 다운받았겠어요. 이거를 좀 높여서 지금 기자들만 거의 다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연합뉴스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대대적인 어떤 광고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 마케팅이 들어가야 된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뭐 버스 광고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 광고가 됐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자금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 연합뉴스가 정말 제일 빠르다라는 걸.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제일 빠른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딱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선 출구조사다.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근데 연합뉴스가 먼저 딱 나오는 거지. 제일 빠르게 나오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같이 나오는 거 아는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유한기 뭐 도계공 본부장이 자살을 했다. 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것도 저는 연합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소개해 주시면 좋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연합뉴스 어플을 다운받아 저도 아직 몰랐는데 다운을 받아서 봤더니 저도 다운을 받았다. 근데 너무 좋더라. 어떤 이런 그런 이슈들이 바로바로 나한테 가장 빨리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해서 이걸 활용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연합뉴스 앱을 1000만 앱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 한번. 네. 1000만이 다운만 앱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만큼 그에 따른 또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왜냐면 앱을 다운받았다는 이유가 이 앱을 다운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앱 다운받는 거에 대한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다운받으면은 그것만 해도 그죠. 훨씬 더 그리고 또 계속 푸시 알림 올 수 있고. 사실 빅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빅데이터 싸움이고 그 어떤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를 하는 대신 뭐 앱을 다운받는 대신 막 혜택을 막 주잖아요. 근데 연합뉴스는 사실 딱히 그런 어떤 출혈 경쟁도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우리는 정보라는 가장 큰 값어치 있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주니까 그 어떤 유인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물었을 때 뭐 플랫폼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는 건데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서 조금 차라리 이런 번뜩이는 본인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디어 이거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또 많이 다운을 받아놨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다운을 사람들이 많이 받게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다른 광고 홍보 마케팅의 방안 한번 생각해보자. 베스트.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에이플 받아요. 에이플. 그래서 이제 시사 면접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똑같은 플로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로우로 진행을 하고 자기소개서 질문 한 두세 가지 드리고 공통 질문 한 두세 가지 드리고 시사 관련된 질문 한 두세 가지 드릴게요.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에서조차도 자산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산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 과세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2030 세대에 자산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불로소득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불로소득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인해서 자산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물론 과세가 됐긴 했지만 저는 과세가 된다고 해도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과세 기준을 주식이랑 동일하게 하든지 라는 식으로 조금 더 그런 2030 세대의 공감대를 많이 얻는 방안으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대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산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청년소득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많이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본소득이 자산양극화에 많은 청년세대에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과세 쪽 세금이나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산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안이 지금 세금이거든요. 일단 좋은 플로는 아니죠. 왜냐면 세금이란 건 그럼 증세를 하자는 말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되게 논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 되게 논쟁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 과세 유예한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행 종부세 논란이 있는데 그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신가?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임 싸움이라고 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던진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딱 들어가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고 종부세도 내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 또 와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세? 증세? 좀 웃기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논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 했을 때 증세를 합시다는 너무 논쟁적인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본인 생각이니까 상관없는데 조금 더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비트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현행 종부세 논란이 있는데 그 종부세를 찬성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연합뉴스는 되게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 있지만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다수의 언론들은 되게 비판적이잖아요. 뭐 내가 상위 2%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건 그러면 또 그건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 뭐 이런 하여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 피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답변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똑같이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자산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물 경제의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제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막 이것도 논쟁이 있죠. 뭐 대통령이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사망을 하고 그때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는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가 경제가 좋았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가 근데 그게 그때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실물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실물 경제가 되게 활력을 다 잃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소위 지금 부자들이라고 할까요? 상류층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상위 계층들이 집 사면 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M2라고 해요. 이걸 통화량을 M2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풀린 통화량이 우리 사회에 돌고 있는 이 통화가 실물 경제를 통해서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간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요. 원래는 부동산이었고
그 부동산에 있던 게 조금 주식으로 옮겨와서 그래도 주식과 부동산 어떤 그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물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급격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어떤 주식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그게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그 양극화 현상이. 그래서 되게 그러면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적 박탈감들 이런 거 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그러면 실물 경제를 빡빡하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빵집을 가보시면은 빵이 많을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빵이 많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줄을 안 서요. 그럼 언제 줄을 서냐? 빵이 없을 때 줄을 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물 경제를 빡빡하게 잘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어떤 건설 경기도 활발화가 돼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주택 공급 확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줄을 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부동산으로 안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법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각종 규제를 혁파를 좀 해서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게 하고 어떤 포퓰리즘적인 이런 공약들이 남발되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이익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인플레 이익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불로소득, 인플레 이익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 인플레 이익을 잡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요.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제 시중에 갈 곳 잃은 유휴자금이라고 해요. 이걸 유휴자금, 부동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유휴자금, 부동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못 가게 하냐? 강제할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국가 강제를 합니까, 그거를? 그건 뭐냐면 상류층들이 너도 나도 주식과 부동산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기업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저도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청년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입장인데, 너도 나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어떤 인플레 이익을 먹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몰리지 않고 너도 나도 빚을 내서라도 기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기업이 만약에 활발화가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고용이 생기죠. 고용이 생기면은 당연히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 어쨌든 고용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연합뉴스도 마찬가지. 연합뉴스도 아니, 청년 창업을 반대하는 언론사 어디 있겠어요. 청년들이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아무리 자파언론이라도 청년들이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기업들이 많이 살아나고,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반대 안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파의 논쟁적인 이슈도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맞는 말입니다. 그 유휴자금, 부동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이 아니라 이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규제를 혁파를 하고 세제 혜택을 줘서 너도 나도 기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탕주의가, 그러니까 불로소득, 그러니까 인플레 이익을 다들 먹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부자들이, 저는 사실 부자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돈 한 푼 없이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한 입장인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기업해서 부자가 되는 나라, 그런 유수한 어떤 기업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진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유명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네, 왜냐면 누가 부정하겠어요? 제2의 제3의 카카오가 나오게 하자. 누가 부정하겠어요? 안 돼! 카카오 안 돼!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하면 이렇게 할까요? 저는 실물 경제가 지금 되게 죽어 있는데, 그 갈 곳 잃은 유자금과 부동자금을 어떻게든 실물 경제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심리를 형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그런 인플레 이익을 먹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해야겠네? 라는 인식을 생기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럼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죠? 고용이 창출이 되면 당연히 양가가 줄어들겠죠. 왜? 너도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될 만큼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럼 소비도 활성화가 되고, 그럼 자영업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양해서 소비 투자, 계속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단순히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는 질문이 나와도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답변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답변이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더 베스트가 되려면 조금 더 이제 막 통화 승수나 통화 유통 속도 같은 개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가 대한민국이 12에서 13 정도 되고 그 통화 유통 속도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낮아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높을수록 좋은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시중에 유효자금,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주식, 부동산으로 가는 거,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자. 그게 중요한. 그런 어떤 통화 승수나 통화 유통 속도 관련된 내용까지 나오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연합뉴스가 경제신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학적 그런 개념들이 막 나와. 그럼 저는 오히려 역으로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지 면접에서 내가 경제를 잘 알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지가 아닌데 연합뉴스에서 내가 얘는 경제 개념까지 잘하네? 까지 되면은 이제 더 베스트적인 와우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주변 그 지원자들이 다 압살할 겁니다. 압살할 거라서 그러면 거의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이게 고3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백신을 맞히냐 안 맞히냐가 되게 이제 논쟁적인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달라. 그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정부가 어떤 국민들에게 방역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창궐 첫 해부터 K방역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국내외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오히려 그런 K방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많은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표출되면서 백신 패스에 대한 백신 패스에 대한 과격한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그런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점이 가장 논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